안녕하세요. 그림의 진리입니다. 오늘은 육면체에 원이 들어가는 벽돌과 레고 블럭을 가져와 봤어요. 기초 소재이지만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실수도 많이 하는 소재인데요. 오늘은 이 소재를 쉽고 완벽하게 스케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그동안 어려우셨던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벽돌부터 시작해 볼게요. 고고! 벽돌은 기본 직육면체 형태인데요. 비율과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정면 뷰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크기의 구멍이 3개인 벽돌이고요. 윗면에 비해 옆면은 심플합니다. 자, 우리가 육면체를 그릴 때는 가장 튀어나온 꼭지점과 모서리부터 잡는 게 정석이에요. 각각의 모서리는 이렇게 해당되고요. 화살표 방향으로 멀어지면서 좁아지는 투시가 적용돼야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면이 3개가 보이고 멀어지는 소실점이 3개인 시점을 3점 투시라고 한답니다. 여기서 소실점은 멀어지면서 만나는 점을 뜻해요. 이번에는 다른 시점의 육면체를 그려볼게요. 2개의 소실점과 나머지 모서리 3개는 평행하기 때문에 소실점이 생기지 않네요. 이렇게 면이 2개가 보이는 시점을 2점 투시라고 합니다. 자, 이제 벽돌 구멍을 그려볼 텐데요. 이 3개의 구멍은 크기가 모두 같고 간격이 일정하며 정원에 가깝습니다. 균일한 여백과 간격이 존재하고요. 이 구멍의 특징을 두 육면체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일단 구멍 형태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본 시점의 원은 정사각형에 내접하므로 정원이 됩니다. 그럼 정사각형이 아니면 어떨까요? 마른 물을 예로 들어볼게요. 마름모에 내접하는 경우 타원의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팁은 타원의 지름이 사각형의 대각선 긴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사다리꼴을 예로 들어보면 대각선의 길이가 둘 다 같죠? 이때는 타원의 지름이 평행하는 모서리 기울기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정원의 경우 어느 방향에서든지 지름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마름모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각선의 긴 쪽, 타원의 지름 방향 이렇게 기억하면 좋답니다. 그럼 이제 중심선을 넣고 보조선을 그려볼게요. 여기서 앞과 뒤의 거리에 따라서 간격이 다른 점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구멍이 들어갈 3개의 사각형을 그려준 후 대각선 긴 쪽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각형 안에 내접하도록 원이 그려지겠죠? 여기서 처음 그릴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 바로 벽돌의 모서리 기울기에 맞춰 타원의 기울기를 그리는 겁니다. 가이드 없이 뜨게 되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두 번째 벽돌에도 내접하는 원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방금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가운데 사각형과 양쪽 사각형의 특징이 다르다는 거예요. 양쪽과 달리 가운데 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평행한 모서리 기울기에 맞춰 타원을 잡아주면 됩니다. 양쪽은 각각 대각선 긴 방향으로 타원을 잡아주면 되고요. 여기서 또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대각선 긴 방향만 생각하다 보니 내접해야 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면의 시점과 다르게 너무 왜곡되어 보이니 꼭 사각형 모서리에 내접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자, 다음은 레고 블럭인데요. 이 블럭도 육면체죠. 벽돌과의 차이라면 벽돌은 원형에 구멍이 뚫려 있는 구조이고 레고 블럭은 원형에 기둥이 돌출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윗면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옆면을 보니 돌출된 구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육면체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멀어지면서 좁아지는 투시, 가장 기본이니 꼭 신경 써주세요. 그렇다고 간혹 이렇게 과투시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과한 것도 왜곡돼 보여 좋지 않으니 적당한 투시, 신경 써줍니다. 이제 레고 블럭의 윗면을 파악해 볼게요. 일정한 간격과 같은 크기의 원이라는 건 벽돌과 동일한데요. 가이드를 그리기 위해 중심선을 체크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4개의 사각형이 나오죠. 여기서 핵심은 대각선 긴 쪽, 그리고 사각형에 내접할 수 있도록 거쳐야 하는 점을 표시합니다. 표시했으면 지름 방향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기. 이렇게 표면에 맞는 원까지 뜨는 건 알고 나면 간단해요. 다음은 그 원에 맞는 기둥을 올려줘야겠죠. 여기서 그 기둥의 높이를 확인해 줍니다. 아까 봤을 때 옆면이 대략 이 정도 비율과 형태였는데 이 비율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원기둥의 높이를 그리려면 원기둥 축이 필요할 거예요. 육면체 모서리 기울기를 가이드 삼아 보조 라인을 그려줍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지만 정해진 각도가 있기 때문에 원기둥만 따로 보고 투시를 넣다가 기울기가 오버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사실 초보자들이 타원 그리는 걸 어려워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힘을 풀고 다양한 각도로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손에서 익숙한 스냅이 나오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데 간혹 타원 곡선을 나눠 그리는 경우 이렇게 씨앗처럼 양끝이 뾰족한 모양이 되어버리는데 이런 건 조심해주세요. 타원은 꼭 원터치로 양쪽이 둥글게 표현돼야 합니다. 높이의 끝부분이 맞는지 확인도 한번 해주고 맞게 확인되면 필압을 준 강한 선으로 스케치를 정리해주세요. 스케치 선이나 필압에 관한 영상은 위에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려볼 시점은 밑바닥이 윗면이 된 시점. 레고 블럭은 보통 결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 기둥들 사이로 또 다른 기둥이 끼워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와는 다르게 돌출된 기둥이 밑바닥으로 가게 됩니다. 가이드도 밑면에 잡아줘야겠죠? 또 차이점은 왼쪽에서는 기둥이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지만 오른쪽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기둥의 높이만큼 끊어줍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지금처럼 기둥이 거의 안 보이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원의 지름은 대각선 긴 쪽. 이것만 잘 기억해도 반은 성공입니다. 기둥을 그릴 때 올라간다면 넓어지게, 내려간다면 좁아지게.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점에 따른 타원 그리는 법. 내 시선이 수평선과 일치할 때 원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일 거예요. 점점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바뀔수록 원형의 폭이 넓어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직에서 내려다보면 정원 형태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 이 시점의 형태, 아니면 이 시점의 형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투시. 투시가 들어가야 형태에서부터 원근이 잘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벽돌과 레고블럭 형태 쉽게 잡는 노하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